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도화선이라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 작품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송민경 작가의 그로 인하여 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작가 송민경. 얼마 전 여행을 다녀왔다던 친구가 내 손에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쥐어주었다. 여행지에서 사온 드림캐쳐였다. 나쁜 꿈을 가져가고 좋은 꿈만 모아준다는.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비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나를 아껴주는 것을 알고 나도 그런 그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큼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쓴 서툰 글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이길 바라며. 네, 그러면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송민경 작가의 그로 인하여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는 이른 아침부터 힘겹게 잠을 떨쳐내고 이불 속을 벗어났다. 아침은 먹지 않는다. 그런 여유로운 아침을 꿈꾸느니 잠깐 늦장을 부리며 이불 속에서 꾸는 꿈이 더 큰 만족감을 안겨줄 것이다. 그는 대충 씻고 화장을 한 후 눈에 보이는 옷을 주워 입는다. 그리고는 어제 신었던 신발에 발을 구겨 넣는다. 출근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지만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순 없다. 왜냐고? 살기 위해선 살아가기 위해 써야 할 돈을 벌고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가기 싫은 회사에도 출근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한다. 출근을 왜 하기 싫으냐고? 자꾸 그런 질문을 하면 곤란하다. 사실 그냥 하기 싫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랬다. 기계도 아니고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 지겨웠다. 아, 이제 이유를 말해주겠다. 지겨워서 그런 것 같다.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 오늘도 역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고 그것이 지루한 것은 변함없으리라.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인다. 각자 저마다의 목적지로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 그 역시 그 틈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분주히 걷는다. 이 시간대 버스 정류장은 항상 복잡하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출근을 이른 아침부터 하는 것일까? 오늘따라 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왜 이리 많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이러한 잡생각을 하며 버스가 오길 기다린다. 북적이는 정류장에서 이리저리 치인 끝에 버스를 올라타도 서로의 어깨가 치이는 것은 달라질 수 없다. 매일 보이는 똑같은 창밖 풍경처럼. 그래, 창밖의 풍경마저 매일 똑같다. 그는 지루한 창밖으로부터 눈을 돌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아니 이젠 기술의 발달로 꽤나 커졌다고 할 수 있는 화면 안에 시선을 고정시킨다. 스크롤을 휙휙 넘기는 손만큼 빠르게 굴러가는 그의 눈이 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SNS다. 그것이 그의 SNS는 아니었다. 그는 SNS에 올릴 사진을 찍을 여유가 없었다. 여유란 것이 시간 개념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는 결론적으로는 여유가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SNS를 구경할 여유는 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다면 또 곤란해질 테니 묻지 않기로 한다. 그 안을 들여다볼 때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SNS는 마치 뭐든지 다 파는 쇼핑몰을 구경하는 느낌이었다. 수천 수만 장의 사진들 속엔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투성이었다. 그곳엔 잘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 다들 행복해 보였다. 그는 그 순간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신상 원피스에 국내에 딱 N개 있는 명품 구두를 신고 그의 멋진 남자친구가 예약해둔 유명 셰프의 레스토랑으로 또각또각 걸어간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화려한 음식들이 그의 앞에 내려놓아지는 순간 버스 안에 울려 퍼지는 알람 소리를 듣고 꿈에서 깬다.
이번 정류장은 A역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A역입니다. 버스 도착 안내음은 황홀하게 상상 속을 헤매던 그의 뒷덜미를 확 잡아당겨 현실로 내팽겨버린다. 아, 내가 있는 이곳은 뉴욕도 파리도 몰디브도 아닌 이곳, 여기야. 그는 버스 창문에 비친 초췌한 자신과 눈이 마주친 듯해 괜히 기분이 더러워졌다. 매번 느끼는 이 감정을 다시는 느끼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버스 하차벨을 꾹 눌렀지만 그는 조금 있다. 그리고 자기 전 또 내일 아침 출근길에 또다시 SNS를 켤 것이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좌절하기를 반복할 것이다. 그가 그토록 싫어하던 반복을 또다시 반복할 것이다. 이런 그가 이상한가? 그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말했다. 더 이상은 처음에 그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그는 애써 아닐 거라 부정했지만 끝내 그의 연인의 입에서 끝이라는 소리를 듣고야 말았다. 그래서 어때? 괜찮아? 새로 산 옷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는 오랜만에 선호하던 취향의 옷 대신 그의 연인이 좋아하는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그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다. 하지만 연애 초반과 너무나도 다른 저 모습. 지나가는 이들이 보아도 지금의 그는 마주 앉은 이에게 손에 든 핸드폰보다 못하다. 그는 텅 빈 공연장에서 그의 한 명뿐인 관객을 웃게 만들기 위해 무던히 애쓰는 무대 위 연기자. 지금은 조금 비참해 보일지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마주보며 웃던 예전으로. 이게 영화라면 우리는 역경을 딛고 결국 마지막에 행복한 결말을 남긴 채 끝나겠지만 우린 영화 주인공이 아니었다. 처음엔 나의 온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했고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질 만큼 너의 시선은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그 시선 끝엔 항상 내가 있었다. 혹시 모르지 우리가 함께 봤던 행복한 결말의 그 로맨스 영화들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 또다시 주인공들에게 찾아온 부정적인 상황 끝에 결국 그들 역시 헤어졌을지도. 연극이 끝난 후 그 뒷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 처음? 끝? 아, 세상 뻔하다. 진부하다. 사랑. 그 시작은 언제나 처음인 듯 새롭지만 모든 시작엔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 나를 흔들어 놓곤 혼자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매정하게 뒤돌아서는 너. 나는 아직 끝이 아닌데. 끝은 예측이 가능했다. 아니, 그 사람이 느껴지게 만들었다. 우린 곧 끝날 것이라고. 온갖 달콤한 말로 그를 설레게 만들던 이는 이제 없다. 예측했더라도 아픈 것은 똑같다. 예고하고 때린다고 아프지 않을 리 없었다. 그래, 너라고 다를 리, 우리라고 영원할 리 없었다. 매번 까맣게 잊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빠져든다.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망각한 채. 잘 지내. 그는 돌아서는 그 사람을 붙잡고 따져 묻고 싶었다. 잘 지내라고? 너 없이? 어떻게? 왜? 나를 좋아한다고 했던 건 너였잖아.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왜? 대체 왜? 이럴 거면 왜 시작을 했을까? 너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던 사람이 한순간에 가장 먼 사이가 돼버리는 것. 끝이 이럴 줄 알았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야. 누가 그랬던가 시간이 약이라고. 약은 무슨. 그는 지금 1분 1초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다. 세상에 애절한 이별 노래가 왜 그렇게 많은지 이제 알았다. 그의 플레이리스트에도 한동안 가득 있겠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 뒷부분 파트는요. 세상의 모든 그대에게 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옆에 또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데요.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났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요? 뒷부분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도화선이라는 책 중에서 송민경 작가의 그로 인하여라는 작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